로빈후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코인 매출이 박살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 고객은 늘었고 돈도 더 들어왔고 골드 가입자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도 늘고 돈도 늘었는데 주가는 왜 내렸을까요? 저는 이번 실적을 보면서 오히려 이렇게 느꼈습니다. 현재 로빈후드는 조용히 진화 중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1분기 실적을 살펴보며 왜 시장이 실망했는지, 하지만 동시에 왜 장기적으로는 더 위험한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주광입니다. 오늘도 ARM, 로빈후드, 아마존 투자 종목 계좌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ARM 수익 현황입니다. 수익률 66.5%, 수익금은 약 2,004만원입니다. 두 번째 로빈후드 수익 현황입니다. 수익률 마이너스 22%, 수익금은 마이너스 약 1,046만원입니다. 세 번째 아마존 수익 현황입니다. 아내 계좌, 자녀 계좌, 법인 계좌를 모두 합산한 아마존의 수익률은 21.4%, 수익금은 약 1,416만원입니다. 먼저 1분기 실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로빈후드의 2026년 1분기 총 매출은 10억 7천만 달러입니다. 전년 대비 약 15% 증가하였죠. EPS는 0.38달러, 순이익은 3억 4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겉으로 보면 시장이 실망한 이유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뜯어보니 재미있는 부분이 보였습니다. 이번 실적에서 가장 큰 악재는 바로 암호화폐였습니다. 암호화폐 매출은 전년 대비 무려 47% 감소했습니다. 거래량이 줄었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시장 열기가 예전만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시장은 로빈후드를 볼 때 코인 거래 플랫폼으로 보는 시각이 굉장히 강함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암호화폐 매출이 감소하자 바로 성장성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말이죠. 암호화폐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입니다. 주식 거래 매출은 오히려 전년 대비 46% 증가했습니다. 골드 구독 매출은 32% 증가했습니다. 골드 가입자는 무려 43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순이자 매출 역시 24% 증가했습니다. 플랫폼 총자산은 3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말은 결국 사람들이 계속 로빈후드 안으로 돈을 넣고 있다는 뜻이죠. 즉 이번 실적은 사람이 떠난 플랫폼이 아닌 코인 거래 열기만 잠시 식은 플랫폼에 더 가깝다는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번 실적에서 로빈후드가 점점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되고 있음을 더 중요하게 느꼈습니다. 예전 로빈후드는 코인 거래량, 옵션 거래량, 밈 주식 일풍에 굉장히 민감한 회사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미친 듯이 거래해야만 돈을 버는 구조였죠.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구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치금 이자 수익, 골드 구독, 자산관리, 카드 서비스, 은퇴계좌, 예측시장, 그리고 앞으로 나올 토큰화 자산까지 점점 종합금융 OS 형태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주가가 빠졌을까요? 이건 사실 전분기와 비교하면 바로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2025년 4분기 로빈후드는 사실상 역대급 강기를 경험했습니다. 당시 미국 시장은 트럼프 이후 리스크온 분위기, 비트코인의 급등, 그리고 알트코인 폭등, 옵션 거래량 증가까지 밈 주식 재점화가 한 번에 겹쳤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로빈후드는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회사 중 하나였습니다. 결국 4분기 실적은 말 그대로 폭발했죠. 총 매출은 12억 8천만 달러, 거래 기반 매출은 7억 7천만 달러, 암호화폐 매출은 2억 2천만 달러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EPS 역시 0.66달러로 역대급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분기에서는 그 열기가 식었습니다. 총 매출은 12.8억 달러에서 10.7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거래 기반 매출 역시 2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암호화폐 매출은 무려 39% 감소했죠. 시장은 이 숫자를 보고 실망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플랫폼 붕괴가 아니라는 점이죠. 고객 수는 증가했고 골드 가입자도 증가했고 순유입 자금 역시 증가했습니다. 즉 동가 사용자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거래 열기만 잠시 식었다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가상화폐 붐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여기서 로빈후드의 실체가 드러난다고 봅니다. 이번 실적은 암호화폐 거래량이 줄었는데도 10억 달러가 넘는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즉 로빈후드의 기본 체력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 다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장에 대규모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떠할까요? 특히 최근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를 통해 제도권 편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즉 기관 자금이 더 안전하게 가상화폐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이러한 환경이 조성된다면 로빈후드는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대표 크립토 금융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빈후드는 이미 주식, 옵션, 암호화폐, 현금관리, 구독 서비스, 은퇴계좌, 예측시장, 그리고 앞으로 나올 토큰화 자산까지 하나의 앱 안에 다 놓고 있기 때문이죠. 즉 미래는 은행 앱과 증권 앱의 경계가 사라지고 로빈후드 같은 플랫폼 안에서 모든 금융 활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최근 블랙록은 MMF를 토큰화하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토큰화 자산은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에서 담보와 거래 자산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은 비트코인만 토큰화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미국, 국채, MMF, 주식, 부동산, 사무자산, 그리고 펀드까지 모든 금융자산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미래에는 모든 금융자산이 24시간 거래되는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래의 중심에는 결국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전통 은행 창구에서 거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바일 플랫폼 안에서 주식도 사고 국채를 사고 토크나 NFT도 사고 스테이블 코인도 굴리고 암호화폐도 거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대표 플랫폼 후보 중 하나가 바로 로빈후드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실적만 보면 시장은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번 실적에서 로빈후드가 단순 거래 앱이 아닌 미래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모습을 더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음 크립토 사이클과 토큰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면 지금 로빈후드가 보여준 실적은 오히려 빙산의 일각 수준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감사합니다.